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주간 8연승을 달성을 했었고 배당 똥퍼 해가지고 달성한 것도 아니었죠. 아시겠지만 기본 최소 2.5배 이상으로만 무조건 달성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축배팅으로 한번 끊겼다가 다시금 이틀 연속 주간 적중을 하면서 근데 어제는 제가 솔직하게 그냥 우리카드랑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센마인으로 갔어도 적중이었지만 가기가 좀 머뭇거려졌던 게, 우리카드가 올 시즌 현대캐피탈과의 이 두 번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다 정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센마이는 좀 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똥대기 배당을 좀 파게 됐어요. 2.3배. 근데 비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비율을 이 2.3배 조합을 좀 더 높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 낮았지만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을 했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안정감 좋고 좋은데 좋습니다. 그러고 NBA도 최근 오글락청 없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세 경기만 있었을 때 완전 싹쓸이 올킬을 했었고 기적의 언더까지 동반하면서, 오늘은 정말 아쉬운 게 우선 세 조합 접근했거든요. 메인 조합 세 조합 접근을 했는데 이거 보이다시피 1등, 2등 뉴욕 마이너 클블 오바 3.1배로 적중을 했는데, 야, 이 두 번째 조합 마이애미 프렌하고 샌안토니오 마엔 아주 시원하게 마인을 해준 경기였고, 마이애미 프렌이 큰게 4쿼터에 8점밖에 못 내면서 25점 차로 이기던 게임이 역으로 역전을 당하고 마인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전치기가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조합 중에 3.1배 적중이면은 아주 코딱지만큼 수익을 보긴 보는 건데, 이 정도 수익은 뭐 수익 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본전 쳤죠. 냉정히 말해서. 컴퓨터가 요즘 고장이 나가지고 자주 멈춥니다. 목소리도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세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하면서 3.1배, 어찌됐건 좋아 보이는 순위 1등, 2등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전치기 했네요. 아쉽습니다. 마이애미만 프렘만 찍혔어도 상당히 고수익률을 달성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저도 아쉽습니다. 내일은 세 경기밖에 없거든요. 세 경기 아주 잘 분석을 해서 좀 바로 그저께 세 경기 있었을 때 올킬로 찢었듯이 한 번 더 올킬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토론토랑 휴스턴 경기는 우선 교류전인데, 토론토는 올 시즌 서부팀한테 좀 약했습니다. 3승 9패. 평균 득점 112.8, 평균 실점은 118.5로 실점이 굉장히 많았죠. 토론토가 12월 이후로 서부팀 상대한 거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압도적으로 몇 점 차죠? 8 더하기 29는 37점 차로 완전 된탕 깨진 적이 한 번 있었고, 댈러스 상대로 7점 차로 진 적이 있었고, 이렇게 두 번입니다. 토론토가 12월 이후로 계속 홈 경기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최근 전적만 보시더라도 6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토론토는 지금 흐름 자체가 최악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토론토가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상대 전적 4연승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휴스턴이란 팀은 솔직히 말해서, 야, 이게 이 3점 슛감이 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좀 천차만별인데, 요 최근 5경기만 보시더라도 3점 완전히 주사위 1 아니면은 좀 좋게 기록하는, 이런 완전 좀 적당히가 없고, 아니면 뭐 아니면 도성형이 좀 짙어가지고 이게 3점이 안 들어가는 나를 만나버린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휴스턴은 이 연패 중인 토론토한테도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휴스턴이 가뜩이나 이 주사위 굴러가는 이 휴스턴이
원정 나가서는 더 이 주사위가 또 안 좋은 주사위로 바뀐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휴스턴의 동부 팀과의 맞대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읊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정지하고 보시면 되겠고, 동부는 6승 2패, 성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내일 있는 이 세 경기 매치업은 다 제가 솔직하게 즐겨 안 보는 팀들이에요. 토론토 경기 제가 잘 안 보고, 세크라멘토 경기 잘 안 보고, 덴버 경기는 충실히 봤지만, 분석 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잘 제외하는 팀이 또 덴버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토론토는 우선 제가 동부보다는 서부팀을 좀 선호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토론토 경기는 좀 물론 재미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워낙에 뭐 키클리도 빠져있었던 기간이 길었고 뭐 지금 브루스 브라운 뭐 올 시즌 한 번도 못 나왔고 스카티 반지도 자주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팀 스타일을 좀 파악하려고 하면은 라인업이 대격변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좀 혼동이 와버린단 말이죠. 토론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는 솔직히 이 내일 세 개의 매치업은 그냥 뭐 데이터, 뭐 최근 뭐 오바 성향, 언더 성향 이런 거 싹 다 배제하고 그냥 문의만 보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 정리를 굉장히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플하게. 자, 토론토가 제일 강점을 가진 것이 뭐죠? 바로 공격 리바운드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아시겠지만 휴스턴이 1등 팀이고 시즌 전체로 휴스턴이 1등, 토론토가 2등입니다. 양 팀 모두 리바운드로 먹고 사는 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격 리바운드를 아주 그래서 세컨 찬스로 득점을 좀 수월하게 올리는 그런 팀들인데 지금 토론토에 아시다시피 야코퍼드리가 이번 경기 역시도 결장을 합니다. 주전 센터. 근데 야코퍼드리가 결장을 하면은 당연히 리바운드 기대치는 한껏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이 브루클린전에도 10개 공격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지만 브루클린 15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브루클린이란 팀한테도 토론토가 야코퍼들이 없으니까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 94점밖에 못 내면서 패배를 당했죠. 지금 브루클린은 오늘 유타한테 찢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브루클린 라인업은 굉장히 무기력한 팀 수준밖에 여길 수가 없는데 그런 브루클린한테도 토론토는 94점밖에 못 내면서 리바운드 따이면서 진 겁니다. 결국에는 토론토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스카티 반즈, 뭐 RJ 베럿 뭐 이런 선수들 충분히 영양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죠. 근데 이 팀 내 결국에는 어찌 보면 세크라멘토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디에런 팍스, 뭐 드로잔 이런 애들 다 뭐 A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지만 사보니스가 결정하면 세크라멘토도 굉장히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보니스 결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토론토에 그 정도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야쿠 퍼드리가 없으니까 이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정말 무기력한 경기를 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야쿠 퍼드가 없는 이 토론토 리바운드 기대치도 많이 낮아진 토론토가 공격 리바운드 1등 팀인 센구니가 버티고 있는 또 골밑에 센구니가 버티고 있는 휴스턴 상대로 3점이 터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비비기 힘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상대 전적에서 토론토가 홈에서 뭐 휴스턴 상대로 4연승 중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이미 인지를 한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라인업 상황이나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뭐 휴스턴이 백트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서브는 언더 쪽으로. 그러니까 토론토가 휴스턴 수비 상대로 대량 득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패, 뭐 브루클린전처럼 이런 아주 저렴한 득점을 거두면서 크게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더 양상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랑 인디애나 경기인데 우선 세크라멘토의 체력적 여파가 좀 심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이커스와 2연전을 치렀는데 이 리턴 매치였음에도 불구하고 2연전 모두 다 졌습니다. 그러고 20일, 22일, 23일
즉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마지막 일정이 바로 이번 인디애나전이죠. 물론 다 홈연전이었다지만 이동거리가 없었지만 이 레이커스전과의 두 번의 맞대결이 모두 수비가 빡빡한 경기였다라는 거. 기준점 대비 해건도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 소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다 지기만 했죠. 분위기도 매우 나쁠 것이고 몸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서부 원정연전 일정이긴 한데 이틀 쉬고 경기를 하죠. 체력적 여파가 세크보다 훨씬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 그리고 최근 팀리아투는 굉장히 좋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피닉스전에는 팀리아투가 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기에 평균 미달 수준이었지만 그 전까지 4경기 연속 50% 이상 기록하던 팀이었고 그리고 피닉스 전에도 3점 성률은 굉장히 좋게 기록을 했었고 득점 자체가 120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공격력이 나빴다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가 뭐 야투 흐름이나 득점 페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디애나의 단점이 뭡니까? 얘네 공격력은 전 시즌에도 솔직히 리그 항상 상위권 레벨이었어요. 근데 이 수비가 문제였잖아요. 페인트존 실점 1등팀 전 시즌 기준으로. 결국에는 수비가 안 돼서 대량 실점을 쉽게 허용하는 그 컬러가 굉장히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수비까지 되고 있는 모습,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세크라멘토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무조건 해야 최근에 레이커스와 이 2연전을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는 무조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인디애나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정 자체가 너무 해리고 너무 지옥적이고 그러고 최근에 뭐 야투름도 보시다시피 터진 경기가 없었죠. 4경기 연속으로. 뭐 3점이나 뭐 팀 야투 자체가 뭐 50%를 넘겼다거나 아니면 3점 성공률이 40%를 넘겼다거나 이런 터진 경기가 지금 없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야투름하고 지금 공격적 기세, 득점 페이스 이런 것만 봤을 때 인디애나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거죠. 세크라멘토보다는. 그리고 팀 내 분위기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세크는 어제자로 팀 내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간판이라 볼 수 있는 디에런 팍스가 트레이드 루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디에런 팍스가 직접 영상 인터뷰에서 세크랑 계속 함께 하길 원하지만 난 승리를 원한다. 라고 정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크라멘토는 위닝팀이 아니라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흐름이 훨씬 더 고점이고 스케줄상으로도 훨씬 더 널널한 쪽은 분명히 인디애나입니다. 4일 동안 3번 경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정이고 물론 이동거리는 없었다지만 그럼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100점, 99점 완전히 누가 봐도 해건도 양상 속에서 수비 회전이었어요. 이 세크라멘토와의 2연전에서 레이커스 수비가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죠. 올 시즌 레이커스가 이 트랜지션 수비 부분은 거의 리그 밑바닥 수준이거든요. 거의 꼴찌급인데 이 세크라멘토전에는 이게 되기 시작해서 JJ 레디 감독의 인터뷰로 올 시즌 레이커스의 경기 중에 이 세크라멘토와의 경기가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라고 직접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와 꽤나 힘든 경기를 치르고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 고될 가능성이 높다. 인디애나가 흐름까지도 좋다. 인디애나 프레메인으로 언더오버는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인디애나 경기는 우선 언더를 안 까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오바를 보자는 기준점도 만만한 기준점이 아니고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에 솔직히 오바보단 언더 성향의 팀이에요. 세크라멘토가 오바보다 언더를 훨씬 많이 내는 팀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크 경기를 좀 오바 가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좀 커요. 그래서 언오바는 안 보입니다. 아예. 뉴올리언즈랑 덴버 경기는 이 경기도 사실 제가 덴버를 솔직히 팬심 개인적으로 진짜 잘 됐으면 우승했으면 하는 팀이 개인적으로는 덴버입니다. 그 정도로 팬심이 가장 높은 팀인데 배팅 쪽으로는 대략 거부감이 많이 드는 팀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 성향이 뛰어나지 않은 팀은 분석하기조차도 좀 머뭇거려지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덴버가 딱 그런 팀입니다. 제가 덴버 경기를 올 시즌
정말 틈틈이 다 챙겨보면서 느낀 점이 마진 관리를 전혀 정말 못한다. 세크라멘토 전에도 이날에 130점 기록했었던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전까지 덴버가 23점 차 이기면서 아주 이번엔 좀 쉽게 가겠구나 생각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단숨한 역전을 당하고 무려 세크라멘토가 10점 차까지 리드를 벌렸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점 차의 이 점수 차이를 단숨에 빠질 수 있는 팀. 그게 오늘 마이애미가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런 정말 형편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덴버가 올 시즌에 정말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팀들을 솔직하게 기준점도 만만한 기준점이 아니야. 9.5인데 9.5면은 적은 기준점도 아니고 이거를 맘 편하게 원정마인을 들어간다? 솔직히 그것도 솔직히 말끔한 접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덴버가 뭐 정배 받았을 때 신앙 수준으로 정배승을 잘해주는 팀도 아니고 직전 포틀랜드 전에도 똥배당 받았다가 부러졌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근데 이 경기는 솔직하게 딱 무늬만 봤을 때 선택지가 덴버 마인 말고는 없는 경기예요. 왜냐? 뉴올리언즈 가뜩이나 지금 루징 팀이죠. 그리고 패배 DNA에 지금 찌들어져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지금 프렌 왕자 소리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면서 프렌이라도 잘 찍어주는 그런 팀인가요? 아니죠. 이런 팀이 지금 뭐 홈온 백투백이라지만 혼자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다라는 강팀 상대로 약팀이 언더독이 백투백 여파 혼자 딸려져 있다. 오늘 마이애미가 왜 4쿼터에 8점 완전 쓰레기 같은 경기로 나왔을까요? 물론 조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백투백 여파는 보통 후반전에 3쿼터, 4쿼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애미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잖아요. 어제 오클라호마 이 백투백 첫 번째 경기에서 저는 솔직하게 내일 백투백도 있는데 마이애미가 왜 경기 포기 안 하고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오늘 나온 겁니다. 4쿼터 8점밖에 못 낸 거. 근데 이 뉴올리언즈가 혼자 백투백 여파 그 정도로 백투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뉴올리언즈가 혼자 백투백 여파까지 껴있는 상황에서 덴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뉴올리언즈가 전반까지 뉴욕 상대로 대략 계속 리드를 잡고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레벨 차이였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오늘 뉴올리언즈가 다른 경기들보다도 훨씬 에너지 레벨이 많이 방출되는 경기였어요. 많이 정말 좀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마이를 당했습니다. 얘네는 지금 분위기 쇄신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결국에는 잡힐 듯 하던 거를 잡지 못했고 또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죠. 그러니까 얘네도 막 진짜 애초에 막 진짜 졌다. 30점 차, 20점 차. 이거 졌다. 이래갖고 포기한 경기도 아니라 잡을 수 있었던 거 놓친 느낌이라서 계속 막판까지 주전들 굴리면서 의미 없는 파울도 해보고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즈는 더 가뜩이나 나빴던 분위기가 더 좀 오염됐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늘 뉴욕의 팀야투를 평소보다 떨구게 만든 거는 뉴올리언즈의 이 에너지 레벨을 뽐내는 수비가 좀 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 레벨 높았던 수비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또 나와서 미친 듯이 내가 막 정말 끈적끈적하게 압박 수비 들어가면서 뛰어다닌다? 힘듭니다, 사실. 가뜩이나 얘네 지금 좌절 계속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백투백 옆바까지 딸려져 있는 마당에 또 에너지 레벨 한다? 저는 솔직히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배팀, 이 프렌을 볼 때는 기준점 무시하고, 기준점이 4.5건, 8.5건, 12.5건, 그런 거 상관없이 반대팀, 역배팀의 프렌을 볼 때는, 얘네가 지금 일정이랑 상황상, 그리고 반대팀, 상대팀의 라이벌리 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뿜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석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뉴올리언즈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직전 뉴욕전만큼 발산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뉴올리언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얘네가 가뜩이나 지금 빅맨진이 완전
거의 좀 초토화된 상황이잖아요. 잉그램하고 자이언 윌리엄스가 모두 빅맨 쪽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결국에는 지금 미시, 데니얼 타이스 이 두 명이 지금 요키치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미시라는 애는 한 번도 페인트 존을 좋게 지켜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휴스턴 전에 이날 있죠. 이 휴스턴 전에 바로 직전 전전 경기 이날에 휴스턴이 팀 야투를 거의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정확하게 몇 프로 기록했었죠? 자, 뉴올리언즈 팀 야투가 57.5% 기록했죠. 3점 슛도 물론 잘 터졌지만 2점 슛 성공률은 근 60%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2점 슛 성공률은 근 60%를 지켰으니까 3점 성공률 43.6% 감안해도 팀 야투가 57대나 찍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2점 슛 성공률을 이렇게 잘 기록한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제일런 그린이하고 센구니한테 그냥 님 근처 페인트존 덩크 스팟 여기 그냥 폭격당했습니다. 뉴올리언즈가 결국에는 이 페인트존을 잘 공략하는 선수를 뉴올리언즈 지금 막을 선수가 마땅히 없다라는 거예요. 데니얼 타이스랑 미시로는. 근데 아시겠지만 요키치랑 에런 고든 이 두 명만으로도 뉴올리언즈 상대로 야투를 꼬라박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덴버 지금 야투는 좋잖아요. 이 포틀랜드전도 비록 졌지만 야투율은 대략 7% 이상이 덴버가 높았거든요. 7% 이상이. 그 정도로 덴버가 지금 어떤 팀을 만나도 팀 야투는 50% 이상 넘겨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이다. 근데 얘네가 마인도 잘 못 찍고 막 20점 차 이기던 거 거꾸로 10점 차 지고 있고 포틀랜드한테도 역배승 당해버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덴버가 솔직히 올 시즌 수비가 나쁜 팀이에요. 좋은 팀이 아니라 나쁜 팀에 속합니다. 실점이 평균 이상으로 많은 팀입니다. 근데 지금 뉴올리언즈가 결국에는 덴버 상대로 뭐 포틀랜드 홈에서 앰퍼니 사이먼스 터지고 막 3점 좀 잘 들어가고 이러니까 대량 득점해내면서 덴버 상대로 역배승을 만든 건데 지금 뉴올리언즈가 얘네 지금 득점 내고 있는 꼬라지 보시면은 얘네가 막 덴버 상대로 대뜸 120점 넘기면서 역배승 위협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뉴올리언즈는 이 야투 흐름뿐만 아니라 대량 득점을 낼 가능성도 솔직히 어찌 보면은 NBA에서 제일 희박한 확률을 가진 팀이에요. 120점 넘긴 적 얘네 굉장히 오랫동안 없을걸요. 그래서 이거는 덴버의 수비를 믿고 얘네가 뭐 덴버가 수비가 좋아서 뉴올리언즈가 대량 득점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뉴올리언즈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야투 퍼포먼스로는 어떤 팀 상대로도 간혹 유타 상대로도 올 시즌 제일 수비 나쁜 팀이 유타니까 유타 상대로도 얘네는 대량 득점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뉴올리언즈는 가뜩이나 백투닝 여파도 껴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는 선택지 던질 수는 덴버 마인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경기는 솔직하게 그냥 덴버 마인 무조건 선택지는 덴버 마인밖에 없어요. 덴버 마인 까고서 제발 악수타임 거부 프렌 뭐 가비지 프렌 마이애미 같은 정말 터무니없는 4쿼터 8점 같은 거 나와갖고 정말 재수없는 신선한 프렌 이런 정말 재수없는 경우만 얻어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덴버 마인밖에 제가 봤을 땐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3경기 있는 거 분석 완료입니다. 자, 내일이 경기가 많아요. 내일이 16경기였나? 14경기였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내일 영상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 굉장히 부담되는데, 아시다시피 25일 날에는 크리스마스라서 경기 일정이 없죠. 그래서 이틀치를 몰아서 해야 되는데, 좀 고민입니다. 미리 해놔야 돼요. 오늘 영상 준비를.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영상 녹화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죠, 선생님들. 좀 이제, 뭐,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아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겠고, 저 역시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뭐 어떨지 좀 그날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
근데 뭐 크리스마스 제 나이는 뭐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챙기고 그럴 나이는 또 아니긴 한데 오랜만에 저도 여자가 있는 크리스마스라서 어쨌든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